이렇게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털날 만에 없다. 맞아.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만 아프고 한 날짜일 때는 꼴 가다. 얼마나 좋으세요. 그런데 이런데 경로당이나 이런데 다녀보면요, 모든 사람이 9988 1234 하고 싶대요. 근데 못해. 하나요?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되지요. 왜 안 될까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될까요? 마음대로 안 되죠. 자, 하루 이틀 앓다가 3일 만에 왜 못 갈까? 우리 모두의 소원인데, 그죠?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 세 가지가 있죠, 그죠? 그게 뭘까요? 언제 죽을지 몰라. 그 다음에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모르지, 맞지? 예.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 안방에서 죽을지, 병원에서 죽을지, 길 가다가 죽을지, 딸내집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모르는 게 또 있을 텐데, 어떻게 죽을지 몰라. 병들어 죽을지,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암으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다 해서 9988 1234를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9988 1234 할 수 있는 방법도 할 수 있으면 찾아봐야죠,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엄마 일어나세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하는데 안 일어나셔. 그러면 자식들이 막 걱정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9를 막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요? 중환자실을 가죠, 그죠? 근데 거길 가면 아주 그냥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인공호흡을 막 시키고 또 링겔 꽂고 영양을 막 들어놓고 이런 거 하지요. 그러니까 9988 1234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꽂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요. 보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다가 인생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면 참 좋겠지요, 그죠? 그게 9988 1234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그냥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하루에 2번씩 들어오는 간호사, 의사 만나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익숙한 환경에서 주변 정리를 잘 끝내놓고 존엄과 존경을 유지하고 좋지요. 그러다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자는 듯이, 그죠? 그렇게 갔으면 참 좋겠다 다 그러죠. 9988 1234, 그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야기도 하고 이혼도 하고 또 뭐 어디 종교가 있으면은 목사님도 부르고 아니면 스님들도 오시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게 희망인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주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모든 그거 생명 연장 장치를 꽂고 나는 의식도 없이 아니 말도 못한 채로 그렇게 의료기관에서 76%가 죽는데요. 옛날에는 가정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자식들도 오고. 근데 원하는 보통 보면 가정에서 임종하기를 56%가 원하지만은 실제로는 의료기관에서 76%가 죽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이제 현실이 되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병원이나 요양병원 의료기관 76%, 교통사고가 한 99.5%, 그리고 한 6.3%만 집에서 돌아가죠. 그죠? 어쨌든 쓰러지거나 어떻게 되면 무조건 막 119 부르서 병원을 가니까 요즘은. 하여튼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집에서 왜 못 죽을까요? 문화가, 그죠? 옛날처럼 그렇게 우리 집이 막 따로 막 있는 여러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죠, 그죠? 아파트에서 그냥 층층이 살기 때문에 이런 문화도 있고, 그죠? 그래서 한국인의 사망 장소가 99년부터 2000까지 이렇게 점점 의료기관으로 중환자실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죠? 좀 생각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얘들아, 내가 쓰러지면은 나는 그냥 중환자실에 가서 너들 얼굴도 못 보고 말도 못하게 이거 호스를 꽂고
입원 그냥 한 달이든 1년이든 벌려가지고 있으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그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아줬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병원 진료비도 그래요. 처음에는 얼마 안 들어가요. 그러다 나중에 이게 65만 원 들던 것이 1,425만 원,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게 가서 연장을 할수록 이거 호수를 꽂고 이런 장치를 할수록 돈은 억수로 많이 들죠. 그죠? 네. 전혀 살아날 수 있는 보장도 없는데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전 연명 그것을 해서 나는 연명 치료 안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직도 한 7만 명 정도. 그래 그거 안 하고 마냥 연장 하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이 아직도 23만 명 됐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교육을 나오는 거예요. 아시라고. 그죠?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생각하는 내 삶의 마지막 다 생각은 하시죠? 네. 아 자는 듯이 갔으면 좋겠다. 그죠? 너희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루 이틀만 알타가 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러려면 이제 차츰 우리 이렇게 건강하고 씩씩할 때 아직 젊었을 때 버킷리스트 같은 것도 하고 싶고 또 준비 교육도 이렇게 경로당에 나와서 들어보고 또 연장도 한번 써보고 그죠? 장래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우리가 이런 거 다 하고 계시죠? 네. 강의하셨죠? 여기서? 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내 삶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게 정확한 이름이에요. 사전에 내가 연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나의 생각을 적어놓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의사들이나 자식들에게 공개를 해야 돼요. 나 이런 거 써놨으니까 나 쓸데없이 목줄 콧줄 막 꽂고 나를 고생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괜히 그렇게 돈 억수로 들지 말아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임종이 예측되는 환자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호스피스 이용 계획에 대한 뜻을 밝혀놓는 것을 사전 연명 의향서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우리가 임종이 되었을 때 대부분 중환자실 아니면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죽어요. 중환자실에 가면은 인공호흡기를 꽂고 심폐소생술을 하면 그냥 죽으면 살려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곁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의료진, 의사라, 생전에 알지도 못하는 의사나 아니면 간호원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주 오지도 않지요. 그죠? 검진할 때만 오고 우리들이 가면은 가족이 가면은 면회가 제대로 되나요 안 되나요? 중환자실에 가면은 안 되죠. 그죠? 정해진 시간에만 갈 수 있어. 근데 이게 호스피스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호스피스라는 곳은요 이거 나는 의미 없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입 벌리고 콧줄 달고 못 달고 나는 내 생명만 꼴딱꼴딱 살아있게 연장하는 것을 나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죽을 병이 걸려서 죽는다고 한다면은 나는 차라리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거기 가서 아프면은 진통제도 맞고 영양도 영양주사도 맞으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와서 나랑 얘기를 하고 때로는 몸이 좀 좋아지면 산책도 하다가 그러다가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나의 모든 종교적 지지자들을 보는 데서 나는 가겠다. 이 길 아니면 이 두 개예요. 그죠? 근데 요즘은 호스피스라 하면은 전부 호스피스 병원에만 가야 되는 줄 아는데 이제는 가정 호스피스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가고 있죠. 그죠?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돼가지고 가실 때 되면은 호스피스 비용도 그렇게 안 비싸고요. 굉장히 편안하게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안정을 시켜주시고 아주 그냥 옛날 얘기도 하면서 보고 싶은 사람도 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정말 자는 듯이 가게 하는 것이 호스피스 병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호스피스 의료 완화 및 임종 과정에 있는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이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지요? 2016년도에 이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저기 뭐야 그 보라매 병원 사건 아세요? 굉장히 이게 많이 일어났는데 이 술 취해서 이 남편이 아주 그냥 좀 속썩이는 남편이었는데 술이 취해서 넘어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머리를 다쳤어. 의식이 완전히 잃어서 그래서 중환자실에 갔어요. 갔는데 의식도 없고 완전히 뭐라 식물인간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할머니가 그냥 벌어서 살았어요. 근데 이 병원비를 도저히 될 수가 없어. 의식도 안 돌아오는 사람. 그러니까 퇴원을 시켜달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거 인공호흡기 꽂고 이거 저기 뭐 목줄 딱 달고 있는 거 빼면은 바로 죽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갖다 의사가 할 수가 없어요. 살인죄가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니까 맨날 가서 쫄르는 거야. 이 할머니가 나 도저히 병원비가 없다.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각서를 썼어요. 내가 병원한테 아무 항의도 안 할 테니까 해달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의사가 가서 해줬어요. 집에 퇴원을 시켜가지고 이제 퇴원을 시켰으니까 콧줄 다 뽑았지요. 뽑자 돌아가신 거야. 그랬는데 이제 돈도 없고 자기가 원한 것이니까 아내는 괜찮은데 시누이가 우리 오빠 네가 죽였다고, 오빠 죽였다고, 살려내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의사는 살인죄가 된 거야. 살인방조. 그리고 부인은 감옥에 간 거야.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절대로 안 된다. 죽을 때까지 중환자실에 있어야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2009년도에 세브란스의 김할머니 사건이 있었어요. 아세요? 이 할머니가 폐암 조직 검사를 받다가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마냥 이제 계시는 거야. 그랬는데 이 자녀들이 이 할머니가 평상시에 내가 소생하기 힘들어지면은 인공호흡기는 절대로 끼우지 마라. 나는 억지로 저렇게 목숨만 연장시키는 건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친척한테도 해놓고 그냥 가족한테도 해놓고 자식들한테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냥 식물인간으로 그냥 계시니까 소송을 한 거예요. 퇴원을 시켜달라니까 의사가 안 된다. 그 보라매 사건도 있었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살인이 된다. 그렇지만 할머니가 평상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증인이 되어준 거야. 그래서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가족이 소송을 했어요. 우리 엄마를 정신도 없고 저런데 왜 이렇게 모든 장천에서 괴롭히느냐. 우리 엄마 소원이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때 소송을 했는데 허용을 한 거예요. 가족이 승리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집에 가서 퇴원해서 이것을 뽑았는데도 많이 한 6개월인가 살다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판별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의사도 살인죄가 안 되고 그래서 모든 의사도 부담을 덜 느끼고 가족도 부담을 덜 느껴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이걸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 써야 되는가 하면 언제 쓰는가 하면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어 아무 때나 나 죽고 싶다 그럴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되었을 거예요. 내가 식물인간이 되거나 너무 이렇게 말을 못할 때 그때를 대비하여 내가 건강할 때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매 증세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인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거나 의식이 없거나 그러면 안 돼. 이건 법적으로. 그죠? 지금까지 팔팔할 때 건강할 때 이것을 써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좋은 죽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이죠. 그죠? 죽음 준비를 잘 해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품위를 유지하고 9988, 1234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아무나 가서 하는 게 아니고 회생 가능성이 없고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치료를 다 했는데도 도저히 못 삽니다. 이제 곧 돌아가십니다. 요게 회생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없고 이제 점점 이제 병세가 나빠질 때 반드시 담당 의사와 전문 의사 2명이서 이분은 이제 소생 못 합니다.
사망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는 진단이 떨어질 때, 아, 이 사람은 연명의료 작성을 했나? 이거 보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무 때나, 아유, 난 너무너무 아파 죽겠어요. 나 좀 죽여줘. 나 죽을 거야. 이거는 안 돼요. 네? 생생할 때 이것을 써놓는데 반드시 사망 과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이따 이제 작성을 할 텐데, 6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보세요. 이 연명의료시행법이 뭔지 아시죠? 사망 과정에 있을 때, 뭐, 안락사 같은 게 아니라는 거. 그죠? 그때 무의미하게, 아무도 의미도 없이 그냥 나를 살려면 놓기만 하는 건 나는 안 하겠다. 그리고 호스피스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왜 암 같은 거 걸리면 많이 아프잖아요. 그때 통증 하나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해주는. 거기는 많은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심리 상담사, 복지사 이런 분들이 도와줘서 자연스럽게 가게 하는 것. 그리고 이 효력은 반드시 정신이 깨끗할 때, 건강할 때 자기 손으로 서명을 해야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우리 남편을 지금 다리가 아파서 못 나오시는데 우리 남편 주민등록증 가져왔으니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본인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요 약간 치매기가 있었어요. 이거 못하는데 우리 엄마가 옛날에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될까 안 될까? 안 돼. 정신이 깨끗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가지에 대한 그냥 글씨를 못 쓰고 뭐 힘이 없어도 그냥 체크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인당 한 5분 정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것이 효력이 상실될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을 등록을 해놨는데 이것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의사랑 다시 쓰는 경우에는 옛날에 써놓은 거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자별적 의사하지 않고 이거 나는 쓰기는 썼는데 말이야. 난 그거 쓰기 싫었는데 우리 딸이 하도 쓰라 그래서 나 썼지 뭐. 이러면 안 돼요. 딸이 설명을 했어도 내가 쓰고 싶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성자에게 이게 작성할 사항을 잘 이해를 하신 다음에 해야 되는데 아무나한테 가서 그냥 막 쓰면 안 돼요. 반드시 교육을 받은 우리 이런 상담사증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은 의료보험공단에 가셔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무나 그냥 종이 가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임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어떤 것을 다 이제 했는데 그냥 살아있게 숨만 살아있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나는 안 하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죠. 인공호흡기, 그죠? 그리고 링겔 주사 이런 것들 그걸 안 하겠다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수술을 해도 약을 먹어도 온갖 치료를 다 해도 가망이 없습니다. 사망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면서 중환자실에 막 집어넣고 막 꽂잖아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정확하게 아셨죠? 그죠? 그래서 환자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임종 과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고 의사 2명이 진단이 내렸을 때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연명의료서를 작성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사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어떤 그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난 너무너무 아프니까 죽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안락사 시켜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 이렇게 뭐 멋있고 건강할 때 이때 그냥 꼴깍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존엄한 거 아니야? 존엄사도 아니에요. 그죠?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내가 무의미하게 사망 기간이 되었는데도 그냥 목숨만 살려놓는 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누가 작성할 수 있나? 19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돼요. 저희도 저희 가족이 다 있거든요. 아주 손자 며느리 전부 다. 19세 이상이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상담사가 아니면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이 있는 이 상담사한테 1대1로 하셔야 돼요. 종이 쫙 날아주고 막 하라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자기가 서명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분증 가져오셨지 오늘, 그죠? 오늘 보니까 여기는 등록증 받은 분이 많더라고. 예.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등록증 있으신 분 이렇게 많으시고. 그러니까, 예. 예, 없으신 분들은 오늘 주민등록증 다 가져오셨지요? 예, 그것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6개 이거 이제 체크를 딱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주소와 그걸 정확하게 대신 다음에, 그죠? 그리고 이제 호스피서 이제 이 의향 사용할 의향이 있습니다 체크하는 거고요. 아까 그 6가지 체크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걸 열람을 반드시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등록증 받으셨죠? 그러신 분들은 나 이거 했다, 나 이거 작성해놨으니까 나 쓸데없이 중환자실 집어넣어가지고 나 괴롭히지 말아라. 나 힘들게 그냥 그렇게 몇 달 고생하다가 죽고 싶지 않다. 그래, 의사가 가망 없다 그럴 때 나는 이걸 써놨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를 이유 없이 연명시키지 말아라 하는 걸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놔야 돼요. 병원 의사한테도 얘기를 해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야지 이게 효력이 있고 이제 열람 허용해야 되고 그 다음 사인. 그래서 아무리 글씨를 못 쓰셔도 사인은 하셔야 돼요. 직접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동그라미 하나를 써도 좋고 김자 한 장 써도 좋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일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당 의사가 막 이제 삐용삐용삐용 하고 이제 일구를 타고 갔다 할지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딱 쳐보면은 오늘 2022년 며칠이요? 9월 20일 상담사 누구랑 이걸 써놨구나 하는 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중환자실에 안 집어넣고 사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시면서 집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일반 병실로 가시든가 아니면 호스피스 병원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렇고, 자, 효력 상실하는 거 아시죠? 본인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본인 자발적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듣고 오늘처럼 이렇게 지난번에 들었는데 나 그거 다 알아 이러고 그래놓고는 또 그 사람이 그냥 자기 남편도 해달라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들으셔야 돼.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걸 작성을 하시면은 여러분 태블릿 PC로 작성하면 바로 이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기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써놓으시면은요 문자가 와요. 등록이 되셨습니다 하고 문자가 와요. 그런 다음에 이 증은 며칠 있다가 와요. 아시겠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써놓은 사람들이 22년 5월 현재 130만 명이 썼어요.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법제적인 한지 얼마 안 돼가 1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자, 이런 분들 아시죠? 이 사람 누구예요? 네. 유명하신 분들이 다 이제 사전연명 의향서를 쓰시고 신문에도 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자, 됐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으로 이제 강의 마치고요. 잠깐 간식도 드시면서 쉬었다가 이거 주민등록증하고 준비되신 분들은 우리 3명이 앉아 있을 테니까 오셔서 하시면 돼요.